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박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너지 업 황교예요. 전환규입니다. 네, 황규 씨 잘 지내셨죠?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바빠요, 왜요? 예, 저 다둥이 아빠잖아요. 요즘에 첫째 딸이 또 초등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한참 또 예쁘게 적응하면서 학교 다니겠네요. 너무 귀여운 거지. 가방 딱 메고 네. 아침에 아빠 나 학교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정말 다행이네요. 잘 적응을 해주니까 네. 너무 행복하죠. 아니 근데 이제 첫째는 적응도 잘 하고 그랬지만 아직도 어린 또 두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요. 저 얼마 전에 또 큰일 치렀어요. 큰일? 우리 쌍둥이 중에 아들이 네. 문 사이에 손가락이 낀 거예요. 정말 막 아우. 너무 놀라가지고 네. 바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다행히 별일은 없어서 다행인데 괜찮아요? 추억 사진을 하나 남겼어요. 어떻게요? 엑스레이 우리 아들 엑스레이 찍을 때 제가 도와줬거든요. 네. 제 손도 나왔어요. 같이? 언제 찍어보겠어. 추억 사진. 뭐 다행히 이제 지금은 괜찮다고 네. 하니까 정말 다행인 건데 사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 한순간이어가지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육아보다 출근. 공감합니다. 공감하죠. 적극 공감하죠. 육아보다 출근. 저는 더 나아가서 육아보다 재입대. 진심이십니까? 다시 충성하고 진심이세요? 싶습니다. 육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뭐 먹이고 이렇게 한눈 팔면 안 되게 네. 잘 살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또 교육 문제가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저는 우리 첫째 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학원 안 보내도 돼. 네. 그냥 뭐 뛰어놀기만 하면 돼 했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얘기가 풍문으로 들리잖아요. 네. 어느 학원 보냈다. 집에서 어떤 교육을 하더라. 이제 막 들리죠? 막 교육 얘기가 막 들리니까 예. 막 쫓아가야 될 것 같은 거야. 마음이 급해지고. 막 급해지고. 자, 미래 세대 교육 이제 되게 중요해집니다. 아마 이거 듣고 계신 우리 올커니. 학부모님들도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너무 궁금하죠. 고민들이 드실 텐데 바로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오늘의 주인공은 그런 선생님을 좀 모셔볼까 해요. 미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 그 중에서도 아주 요즘 중요한 환경 문제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계신 대구 팔달초등학교 박준식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선생님.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의 느낌은 교생 선생님 느낌 많이 나는데요. 왜 이리 젊으시죠?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신데. 와. 너무 멋지신데. 우리 반 갈래? 다시 오래. 저는 기후행동하고 업사이클링 그리고 환경동아리 가 기억에 남습니다. 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재미도 있고 수업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토마토나 과일, 채소 다른 것들을 많이 키워봐서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과자를 적는 거는 어떻게 적을지 몰랐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팔달초등학교에서 3학년 2반 담임을 맡고 있는 박준식이라고 합니다. 3학년 2반 선생님, 예, 박 선생님 우리. 3학년 2반. 예. 그 반 지금 난리 났네요. 우리 선생님 네. 지금 뭐 방송 탔다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이제 인기 스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시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 팔달초등학교가 첫 부임한 학교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 예. 그럼 몇 년 차 예, 선생님이신가요? 올해로 18년 차. 올해로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벤자민 영화에 나오는 그분을 발견해내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와, 진짜요? 저도 초등학교 국민학교인가요? 아무튼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때 선생님 기억이 지금 우리 선생님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좀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 3월 지나고 5월 됐으니까
뭐 좀 분위기가 이제는 좀 무르익고 그랬겠네요. 근데 매번 처음 시작할 때 막 되게 설레어하면서 시작하는데 학교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때요? 네, 학교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네, 학교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좋은 거 맞아요? 길게 얘기 안 하잖아요. 좋다면 좋은 거예요. 단답형이에요? 단답형으로. 아 근데 그런 거 애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요? 좀 길게 막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처음이라 지금 긴장을 좀. 아, 오늘 힘들겠는데요. 아니, 그렇게 한번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하면 너무 긴장되시니까 긴장되시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마인드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들은 어떤가요? 저희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사실 3월 초라서 상당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1년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 교육계획도 세우는 중이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코로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저의 첫째 딸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자가 키트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2개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자가 키트 하고 또 들어갈 때 온도 체크하고 또 이게 방역 철저하게 지키고 네.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인데 그런 걸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에다가 또 선생님 원래 본래 임무이신 학습에 대한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학습 계획 세우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과목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준비하신다 그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물론 그런 교과서적인 그 교육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요즘은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옛날 시대가 좀 다르잖아요. 네.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그거 교육이 예전에 저희가 배웠던 그 초등 교육이랑은 예. 아마 하늘과 땅이 아니라 땅과 우주 정도의 그 갭이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아마. 아니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 학교 1학년 때 한번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 때 라떼 학교가 아니에요. 라떼 또 나온다 라떼 아니에요. 라떼 아니고 봤더니 일단 교구가 달라요. 우린 판서 다 분필로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고 일단 대형 그 TV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그렇죠. 네. 이제 화면을 통해서 그 티칭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뭐 어떤 변화들도 좀 있고 그러던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은 교과서뿐만 아니고 이제 그 국어나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이런 기본적인 교과서 외에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읽는 소프트웨어 예. 쪽 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학교가 소프트웨어 미래 학교라고 해서 예. 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어라든지 이런 교과적인 부분에 있었다면 이제 아무래도 시대의 트렌드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쪽까지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 교육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 들어오게 되었죠.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될까요? 뭐 코딩에서부터 요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예. 이런 교육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코딩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예. 저희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우리 딸을 무슨 잡스로 키우냐? 아니 왜 그러냐? 네, 우리 뭐 사과 농장 만들 일 있냐? 아니면은 그 샘성이냐?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기본 교육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선생님? 네. 코딩 교육이? 네. 그렇다는. 기본이에요? 네. 이제 모든 필수 학교에서 네,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보 늦었다. 이제 모두 잡스되는 거예요.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건데 이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뭐냐면 뭐 이런 교육들이 시대에 맞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서 되게 주목되는 그 부분은 환경 교육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그 부분이 좀 새롭더라고요.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사실 환경교육이라는 게 뭐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고 뭐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들이죠. 네. 사실 뭐 우리 MC 분들도 네. 예전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또는 음식물 남기지 말아라 뭐 이런 그렇죠? 교육들 받으셨잖아요. 네네. 전 정확히 기억나. 영희와 철이의 그 내용 중에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과 달라진 게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환경을 우리가 지금부터 더
그 주인공들이 사실은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해져서 그런 포인트를 좀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닐까. 예전부터 계속 환경교육을 해오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요즘은 더 강화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 대구에서 그 환경교육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전에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또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체험하고 예. 또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그 배달하는 음식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걸 이제 생활 속에서 접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좀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세대에서는 환경교육이 필수잖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들이 기후행동 1.5도씨 낮추기, 그런 스쿨 챌린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면 내가 작은 힘이나마 이렇게 보태니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었어요. 기후행동 1.5도? 네. 예, 그게 캠페인처럼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혹시 아세요? 또 환경학생 아세요? 기후 행동이요? 기후행동? 기상청에서 나오셨나요? 행동 해보셨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선생한테 뭐 여쭤볼게요. 네네네. 전 처음 네. 들어보는데. 네, 그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 현상을 기후 위기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면 기후 행동은 뭘까요? 네. 실천. 실천.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1.5도 이건 말 그대로 온도입니다. 어떤 온도냐 하면 지구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기후라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런 기후 변화에서 오는 건데 지구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우리 1.5도씨 이내로 막자. 그래서 기후 변화를 줄이자. 예. 이런 캠페인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네. 환경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어 교과서에서 토론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환경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 시간에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환경교육으로 잡아서 네.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환경교육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그럼-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그런 이제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기후행동 1.5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고 계셨어요? 정말 나 아, 이거 지금 배워야 오늘 돼. 예. 학부형의 입장에서 오늘 네. 함께 하잖아요. 네, 네. 내 자신이 답답하네요. 난 그런 것도 몰랐어. 아니 배우면 됩니다. 예. 예. 그게 어떤 어플일까요? 환경부나 여러 기관들에서 함께 만든 어플인데 이런 기후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어플에 보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 둘 실천하면서 탄소 중립을 도와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네네.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그런 일기도 쓸 수 있고 기후를 위해서 선한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스스로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어플이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누구나 사용 가능한 거예요? 네, 누구나 사용 가능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네, 그 작년에 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스쿨 챌린지라고 스쿨 챌린지. 네네 예. 캠페인이 있어서 학교에서 단체로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뭐 시민 챌린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과 이런 챌린지를 같이 했을 때 실제 학생들 반응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요. 기행등 1.5도시요. 그게 이렇게 우리 지구도 지킬 수 있으면 막 포인트 모으는 재미도 있고 친구들이랑 포인트 대결도 하고 막 퀴즈도 하루에 한 개씩 할 수 있고 막 미션들도 적당한 수준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 봐요. 저 한번 해볼까요? 안 저 가지고 핸드폰 있어요. 저 핸드폰 있는데 왔는데. 어플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마. 저 지금 독수리 타법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기후 행동. 이거 뜨네요. 네네.
자,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찐 환경 챌린지 퀴즈도 있네. 네네. 너무 좋다. 딱 열자마자 여기 줍기 1.5도 있어요. 이게 뭐 쓰레기 줍기? 줍기. 네네. 예. 사실 뭐 이런 기후행동 1.5도라는 것도 MC 분들도 모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반을 예로 들면 학생들이 잔반을 남겼을 때 그냥 남은 음식을 먹어라 하면 이게 좀 싫어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지만, 음식을 보고 뭐 지구가 아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도 그럼 먹어야지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이 작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음식뿐만 아니고 조금씩 학생들의 그 인식,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든지 또 실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텀블러 쓰기, 가까운 거리는 뭐 자전거 타기, 뭐 걸어가기 뭐 이런 걸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플라스틱을 사용 안 하고 컵을 자주 쓰고 먼 데도 가까운 데도 자주 걸어갑니다. 저도 같이 기후행동을 했기 때문에 뿌듯했어요. 그리고 기뻤어요. 이게 사실 교육이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팍팍 못 오를 겁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래요. 심으세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환경 교육을 하셔서 또 무슨 상도 받으셨다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기후행동 1.5도 스쿨 챌린지에서 이제 학교 단체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줬고 그 결과 환경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근데 진짜 정말 우리가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하고 선생님이 다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학교 단체로는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지만 이게 개인상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체상이다 보니까 좋아는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에 따라서 같이 따라오는 부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네. 미세먼지 대응과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위한 화분 140그루를 받았습니다. 좀 독특하긴 하네요. 좀 신선한데요? 네, 개인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 이제 학급별로 한 10그루씩 해서 총 140그루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좀 더 풍성하게 모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앙현관의 학교 숲처럼 만들게 되었고, 사실 이 중앙현관이라는 곳이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면서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푸르른 학교 숲을 보면서 마음도 정화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네. 우리 챌린지에 참여한 것에 대한, 그리고 또 기후행동에 대한 실천 의지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이 테이블에 계속 이게 뭐가 올려져 있길래 네. 그 학교에서 일어났던 환경교육의 현장들을 담은 사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런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한 해 예. 꾸준히 이루어진 환경교육이고, 학생들과 함께 중간 텃밭에 녹색 식물도 심었고, 뭐 1인 1화분 심기, 예. 그리고 식물들을 학생들이 매일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보기도 하고 관찰도 하고. 아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네. 주렁주렁 채소나 예. 뭐 열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 저는 장관상 받았을 때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낸 학교에서 이런 환경교육이 꾸준히 잘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게 직접 애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그 결과로 이런 상도 받게 되었구나 해서 되게 기뻐하셨을 것 같은데, 상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뭘 받으셨냐? 작년 11월에 이달의 뉴딜에 선정이 되셨어요. 우리 선생님 진짜 이걸 해줘야 돼. 해냈어. 해냈어.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해냈어!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예, 아이 축하드립니다, 진짜. 야, 우리 말로만 듣던 미래 아이들을 위한 교육 트렌드에 맞춰간 거잖아요, 맞죠? 네네. 정말 잘 해내셨고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환경부 추천을 받아서 도전을 하게 된 건데, 사실 뭐 연락이 없어서 안 되었구나 라고
않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상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되었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과 함께 우리 교직원 또는 학부모들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수업에서부터 녹여놨고 우리 생활에 또 그것이 접목이 되어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연의 소중함을 아이들이 그냥 저절로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배우고.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진짜 되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처음부터 선생님을 하고 싶으셨나요? 꿈이 어떻게 되셨어요? 뭐 처음부터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건 아니었고 예. 물론 다양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했고 그 결과 이제 이런 선생님으로.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걸 어느 순간 결심하게 되었고 네. 지금 7, 8년 차가 되었는데 적성에도 맞는 것 같고 네. 지금은 잘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잘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 시험 볼 때 도박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러내셨다 하는데 그건 무슨 실제로 도박을 한 건 아니고 아이 그러면 큰일 나죠. 네. 대구가 그래도 도시다 보니까 네. 경쟁률이 조금 세죠. 셌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죠. 이제 그 선생님이 되려면 교대에서의 내신 성적과 임용고시 성적을 다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건 비밀인데 제가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지금 학생들 보고 있고 학부모님도 보고 이거 있는데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비밀이죠, 비밀. 왜 우리들끼리만 아는 거예요?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KTV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약한 곳에 도전을 할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예. 제가 뭐 태어난 것도 대구고 하니까 대구에 쳐야 되겠다. 그야말로 네. 도박을 걸듯이 그렇게 하셨다는 네네. 말씀이시구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보자.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에 이야 대단하시네. 와. 한 번에 붙으셨잖아요. 그 첫 느낌 어떠셨어요? 한 번에 붙었다고 뭐 새로운 느낌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제 학생들을 직접 만난다고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좀 떨렸죠. 사실 처음에 학교에 발령을 받아서 또 열정이 넘쳤었고 그렇죠. 네네. 이제 뭐 그때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몸에 이제 근육이 없는 그런 몸이 좀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평소에 다닐 때는 뭐 괜찮아도 뭐 화장실을 갈 때나 화장실에 가서 이제 뭐 일어서거나 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1년간 맡아서 했었는데 교직 생활이 되돌아보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초임이기도 했었고 예,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1년 내내 그 학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도와주고 한다는 일이 그게 사실 정말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의 모습인데 그걸 또 해주신 거네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뭐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제 공부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곳이 학교인데 그것도 교육이니까요. 네네.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현장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단 박준식 선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제가 만나서 4년 동안 박준식 선생님이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본보기로 많은 배울 점들을 느끼고 있는 그런 후배 선생님입니다. 박준식 선생님요, 우리 부장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한한 분입니다. 좀 능력이 좀 뛰어난다거나 하면 예를 뭐 인성이 좀 좋지 않다거나 뭐 인간성이 좋지 않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준식 부장님은 능력도 출중할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교직에 임하는 자세부터 해서 학급 경영도 정말 뛰어나게 잘 하시고요. 인성까지 다 갖춘 한마디로 말하면 희한한 분입니다. 네. 감사해요. 왜냐면 박준식 쌤이랑 같은 반이 돼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활동까지 할 수 있어서 즐거워요. 기후행동 1.5도시랑 업사이클링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서
정말 박준식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저희 교육 활동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어서 이런 활동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안 떠나셨으면 좋겠어요. 박준식 선생님 사랑합니다. 근데 선생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됐거든요, 첫째 딸이. 근데 요즘 그런 막 신문이나 뉴스에서 막 학교 다니기 좀 쉽지 않다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저 같은 아빠들, 엄마들한테 좀 조언이라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여러 가지 학생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기 마련인데 뭐 제가 직접 저희 반에서 이제 그런 일을 겪었던 큰 일은 없지만 이제 뭐 주변에서 갈등 상황들을 보면서 좀 선생님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뭐 요즘은 사실 매뉴얼이 있긴 합니다. 그거 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좀 말이 중요하다, 이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말 한마디를 때문에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거나 이런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제 알림장 같은 거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랑 그런 학습보다는 이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이런 뭐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그런 기초적인 거 먼저 아주 올바르게 차근차근 알려주더라고요. 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네. 지금 말씀하실 때 약간 조근조근 약간 좀 긴장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어려운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아, 오늘 어려운 분 모셔요? 지금 저기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아, 그것 그래서 때문이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조금 네. 카메라 울렁증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분이 누구신데요?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제가. 아이고, 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직에서만 35년 산전수전 다 겪으시면서 지금까지 교육계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원근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기 가운데 카메라 보시고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방에는 아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혼자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할달초등학교 교장 우원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알고 있던 교장 선생님이 아니시네요. 그러네. 아, 교장선생님들도 기다리고 계셨었구나. 아, 너무 좋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같지 않아요? 맞죠? 그냥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선생님 같아요. 너무 젊으시고 멋지시고 35년 차 맞으시죠? 예, 35년 됐습니다. 35년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운이 좋아서 중간에 성진을 해서 뭐 교감도 하고 뭐 교장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다가가고 싶은데 네. 앞에 두 글자가 붙어서 그런지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교장 두 글자. 예, 그렇죠. 그 옆에 지금 우리 박준식 선생님도 지금 카메라 앞이라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데 평상시는 박 선생님 하면 예 하고 딴 데로 갑니다. 많이 섭섭하셨네요. 우리 때하고는 좀 확실히 문화가 다르다. 아,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 얘기를 계속 라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신경 쓰실 것 같긴 이제 하네요. 커피숍 가셔도 교장 선생님 라떼보다는 이제 아를 시켜 드셔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라떼는 안 시킵니다. 아니, 의식적으로 라떼 안 시키는 분들은 다 마음속에 이런 게 있구나. 맞아요. 아니, 이런 고충 박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 그 고충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은 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 듣는 것 같고, 예. 저도 이제 교장 선생님 한 반틈 정도의 경력을 그렇죠. 가졌는데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죠. 절대로.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죠. 왜 부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리가 바뀌니까 나는 안 그런데 왜 안 부르지?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어놓으세요? 네, 문은 열어놓고요. 그리고 늘 들어오기를 기다리는데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버터면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그렇죠. 오시기에 편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제가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편치는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35년 교직 생활 하시는 가운데 좀 이거는 정말 내 교직 생활 중에 좀 보람되었다.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88년에 처음 발령 났을 때가 만 23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발령 났을 때 우리 반 애들이 12살이죠. 그러니까 11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애들하고 10년 지나고 우리 한번 만나자. 중간에 만나는 거 없고. 그래서 10년 후라 하면 애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딱 외우기도 쉽게 1998년 9월 8일 7시 대구 시내 가장 그 번화가 예. 어떤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물 앞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갔는데 13명이 나왔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 남는 친구 하나는 군대 가서 근무를 하는데 복무를 하는 중에 예. 휴가 날짜를 그날 맞춰 왔어요. 선생님 만나 그렇죠. 뵙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랑 해가 보일 때까지 예.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그래서 그때 그 애들, 저희들 제일 큰 재산이니까 예. 그렇게 만나는 그게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초임 때 만났던 그 애들은 여전히 지금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 또 그 뒤에 애들은 10년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애들이 이래 보니까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그 다음에 취직할 때쯤 되어서 그리고 결혼할 때쯤 돼서 그리고는 애들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 주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 그 인생에 되게 큰 결정을 하는 굵직굵직한 그런 시점들이거든요. 그럴 때 나의 스승을 만난다는 건 굉장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신 우리 박 선생님을 제가 슬금슬금 좀 봤어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교직 생활 한 거에 거의 약간 절반 가까운 18년 동안 지금 교직에 계시기 때문에 35년 정도 된 교장 선생님이 쭉 제자들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셨구나. 지금 이런 걸 들으셨잖아요. 좀 부러운 측면도 있고 나도 좀 그런 선생님이 돼야겠다. 좀 어떤 다짐 같은 게 좀 있지 않으실까? 사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좀 교사로서 로망과 같은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좀 부럽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을 일찍 만났더라면 저도 좀 더 빨리 그런 약속이라든지 자리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봤을 텐데 늦지 않았어요. 예. 지금부터라도 한번 글쎄요. 그때 당시에 처음 이야기했을 그 10년 후에 보자라는 게 아직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그때 당시엔 생각을 못 했겠죠. 젊은 마음에 우리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한 1, 2년 지나면은 성인이 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소주도 한잔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은 10년 정도는 지나야지 그게 가능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좀 시작을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 또한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이제 6학년 애들이면은 쭉 줄곧 했는 거고. 그 혹시 그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교장 선생님 교직 생활 하실 때 별명 있으셨어요? 제가 처음 발령 났을 때 우리 애들이 붙여진 별명이 하이골이었습니다. 예? 하이골. 하이골? 네, 그게 있을까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발령 나가지고 한 10년 동안 몸무게가 48kg, 허리 사이즈 23 이렇게 지냈습니다. 되게 말랐습니다. 예. 그래서 또 피부도 새까맣고요. 그래서 해골이죠, 해골. 해골이죠, 해골. 해골인데 해골 하면은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조금 교양 있게 풀었습니다. 어떡해요? 하이골. 그래서 설마 그거라고 생각도 못했. 그 당시 우리 반 문집을 만들었는데 예.
집에도 그 집 문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집 제목이 꿈꾸는 하이골. 어떻게 꿈꾸는 아이골이래. 그래서 이렇게 하이골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별뜻 아닌데 되게 의미부여를 하셔가지고 장대하게 설명하시니까 하이골이 되게 있어 보이는 별명이고 어디 사전에 나오는 단어인 줄 네네. 알았어. 네. 사실 별뜻 없었거든요. 맞죠? 그냥 말랐다는 건데. 그래도 지금은 뭐 풍채가 좋으시고 예. 이게 사모님 덕분인가요? 참 체중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한 30년 좀 지나니까 알게 모르게 1kg 이렇게 붙는 게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8월에 만나는 그 제자들도 우리 하이골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잘못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고 하이골! 하이골! 이렇게 하면은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니 우리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보통 선생님 안 계실 때 하이골 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불독 온다 뭐 이런 거. 저희 때 이랬죠. 갑자기 누군가 야 하이골! 야 하이골! 맞습니다. 네. 나라님도 뭐 없을 때는 뭐 이야기한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해버리면은 정말 애들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때로는 안 들은 척, 그렇구나. 때로는 예. 못 들은 척.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조용히 하죠. 누구야 하이골은? 뭐 이런 식으로. 누구야 하이골은? 그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꿈꾸는 게 있다면 교사가 처음 되었을 때 그런 꿈은 가졌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와룡 선생 상경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그래서 제 꿈이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그 애들하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게 사실은 제 꿈이거든요. 그러면은 참 행복하지 않을까요? 퇴직하고 난 뒤에 찾아다니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이런저런 밤새워가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다면 또 그 또한 좋은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쯤 돼서 우리 선생님, 박 선생님, 네.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긴 시간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적이 참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죠. 네. 네. 서로 한번 눈을 한번 봐주시죠. 네. 너무 힘드시겠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지금 벌써 3초도 못 견디는데. 괜찮았는데 혹시 교장 선생님에게 조금 이런 바라는 점? 교장 선생님은 좀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특별히 지금 더 바란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 팔타초등학교 오게 된 게 그 교장 선생님 이름 석자를 듣고 왔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대구 교육계에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제가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계시다고 해서 오게 되었고 사실 와 보니까 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학교에서 가장 유명하고 꼭 뵙고 싶었던 그 선생님을 원근 석자만 듣고도 예. 이야 해냈네요. 이거는 진짜 정말 우리 조금 오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네, 너무 좋게 이야기 좀. 정말 이렇게 딱 뭔가 느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애들을 볼 때 그런 1학년 애들 들어올 때 저희들 그 이렇게 문구가 있습니다. 선물 같은 우리 아이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아마 박사님이 제 임대는 선물 같은 동료이고 선물 같은 선생님이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덕분에 여기도 왔지 않습니까? 네, 예. 선물 같다는 표현은 정말 되게 감사하고 네. 큰 칭찬 같게 들리는데 교장선생님요. 우리 교장선생님은 아주 따뜻하고 스마트한 분이세요. 학교 전반적인 것을 이제 경영하시는 학교 경영하시는 모습에서는 굉장히 스마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에 아주 정말 뛰어나시고 탁월하실 만큼 리더십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이제 뭐 교직원들 간의 분위기, 학생들 간의 분위기 이런 데는 굉장히 민주적이시고 뒤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세요. 교장쌤 되게 좀 정확하시고 되게 또 정도 많으시고 되게 선생님들의 마음을 잘 짚어나가세요. 짚어나가시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해결함이 명쾌하세요. 그래서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해서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그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달의 뉴딜 딱 이거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기분이? 정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환경교육을 처음 늘 어느 학교든지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교육인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틀에 맞춰서 한번 잘 진행해보자라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터 모든 마무리 실천까지 정말 너무 잘했는 거죠. 우리 박 선생님이. 네, 예. 그래서 그 결과 환경부 장관상도 오게 됐고 이것도 그 뒤로 왔는 거죠. 예. 그리고 오늘 이 방송도 마찬가지로 고마운 선물 같은 존재고 이 또한 고마운 선물이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하고 우리 우 교장 선생님께 정말 한국판 뉴딜은 어떤 것이다. 한 말씀씩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란 그 미래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구를 살리겠다는 약속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 환경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가져보고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예, 저는 한국판 뉴딜은 또 하나의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간에 이 뉴딜이라는 두 글자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제 교직 생활에 또 하나의 추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 혼자 해서는 아무리 제가 계획을 한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끼리도 협력하고 저하고도 같이 호흡을 잘 맞추어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입니다. 최고였습니다. 교장으로서의 생활이 첫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교직을 떠난다 해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인데 그냥 고마웠다라는 거. 우리 애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애들 덕택에 오늘 이 촬영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은 뭐 답은 예상이 좀 되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제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자, 우리 교장 선생님과 우리 박 선생님께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나의 뉴딜 맞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한국판 뉴딜 하고 외치면 나의 뉴딜 하면서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교장실에서 외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열려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많은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만남을 가지지 않을까. 오늘 두드리실 겁니다.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교장 선생님 열려 있어요. 교장 선생님 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발걸음으로 붐비는 도심 속의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들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인 오늘은 이 도시 위를 날고 싶어 Come on.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오늘 아마 또 고민이 하나 더 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와, 대통령직 속 탄소중립위원회 녹색생활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동안에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나오신 분 중에 소개가 제일 길었어. 제일 길어.